세계 5위, 누구나 부러워할 부자 나라 싱가포르. 그런데 요즘 그 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고급 레스토랑부터 편의점 간편식까지 거리마다 퍼지는 한국의 맛과 감성. 부자들이 먼저 반한 이 놀라운 변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리웨이밍입니다. 저희 가문은 3대째 이어온 외식업계의 명문가로 싱가포르 전역에 30여 개의 고급 레스토랑과 일식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음식은 곧 그 나라의 품격이다. 우리는 최고급 요리만 다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프랑스 요리와 일본 요리를 최고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실린 레스토랑들이 우리 사업의 벤치마크였고 손님들도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찾아 저희 매장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특히 저희 플래그십 매장인 사쿠라 가든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비싼 일식당 중 하나로 유명했죠. 한 끼에 $200가 넘는 코스 요리를 내놓아도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저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 생각했죠. 특히 한식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나 김밥 같은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는 파인 다이닝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늘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품격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는 지난해 여름 저희 마케팅팀이 올린 한 통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싱가포르 외식업계 트렌드 분석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싱가포르의 한식당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단순히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매출 면에서도 기존 일식당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식이 우리 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차드 로드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그 줄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마치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설레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지 싱가포르인들이라는 점이었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오차드 로드로 향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그 한식당 88포 차라는 곳이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줄 맨 뒤에 서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의 싱가포르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나요? 그 여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건 당연하고 여기 와서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먹는 그런 느낌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물론 맛있다, 분위기가 좋다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따뜻하다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연 음식이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확실히 저희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격식을 차린 테이블 세팅이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 대신 시끌벅적한 음악과 함께 직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손님들도 편안한 옷차림으로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은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정말 밝은 표정으로 메뉴를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 오셨죠?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삼겹살이에요. 직접 구워드릴게요. 저는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다 보니 이렇게 캐주얼한 서비스가 낯설었지만
묘하게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삼겹살이 나오자마자 그 청년은 능숙하게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구워야 맛있어요. 너무 오래 구우면 질겨지거든요. 그러면서 김치와 상추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 김치는 저희가 직접 담근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고기의 고소한 맛과 김치의 상큼한 신맛, 그리고 쌈장의 깊은 맛이 어우러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조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성이 말한 따뜻함이구나 싶었죠. 더 신기한 건 주변 테이블의 분위기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서로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을 나눠 먹으며 정말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테이블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쌈을 싸주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따뜻한 장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저희 사쿠라 가든의 음식이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데 왜 사람들은 이곳에 더 많이 오는 걸까요? 게다가 이곳 손님들의 표정이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른 한식당들도 둘러봤습니다. 치킨 전문점, 분식점, 심지어 한국 편의점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한국 관련 매장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마트24라는 한국 편의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 편의점과 달리 한국 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들을 현장에서 데워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죠. 호기심에 이마트24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신라면이라는 컵라면을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이것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단순한 인스턴트 라면인데도 뭔가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그 매운맛이 자극적이면서도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식에 대한 정보들까지 정말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에 대해 읽으면서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라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어제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 시큰둥했어요. 그런 길거리 음식이 우리 사업에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식을 저급한 음식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마케팅 팀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한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나온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한식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까지 어디서나 한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성장이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체험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한식 먹방 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한국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콘텐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음식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보겠다고 말이죠. 한식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매료시키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식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맛집들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까지 가볼 곳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경쟁업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허락해 주셨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로 된 간판들과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면세점에서도 한국 상품들이 눈에 띄게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특히 김이나 고추장 같은 한국 전통식품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곳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명동교자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유명하다고 들었던 그 집이었죠.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보니 정말 단순했어요. 만두, 칼국수, 냉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저희 레스토랑 메뉴와 비교하면 정말 간단한 구성이었죠.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완벽했거든요. 만두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 육즙이 터지면서 깊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료를 섞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연구하고 개발한 맛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칼국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에 쫄깃한 면발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졌죠. 더 놀라운 건 이 집의 역사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집이 50여 년 전부터 한자리에서 똑같은 맛을 지켜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 사장님은 맛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해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에는 광장시장에 가봤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낡고 지저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물론 오래된 건물이긴 했지만 활기차고 정겨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빈대떡과 마약 김밥으로 유명한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빈대떡집 할머니는 70이 넘어 보이시는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빈대떡은 내가 5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비법은 사랑이고 정성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거였죠. 마약 김밥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김밥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김밥을 먹고 나서 왜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달콤한 단무지와 고소한 계란, 그리고 여러 가지 속재료들이 어우러져서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안작은 좌석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이거 맛있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바로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이구나 싶었죠. 저녁에는 홍대 근처 포장마차 거리에 가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한 포장마차에 앉아봤습니다. 사장 아저씨는 정말 친근하게 맞아주셨어요. 외국인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싱가포르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시면서 이것저것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떡볶이하고 순대 드셔보세요. 그리고 소주 한 병 하시죠. 처음 마셔본 소주는 정말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도수가 높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음식과 함께 마시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떡볶이도 매콤달콤한 맛이 정말 중독적이었고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분위기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들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포장마차 아저씨도 손님들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하시더라고요. 요즘 장사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문화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식에 열광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문화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요리 클래스에 참가해봤습니다. 인사동 근처에 있는 한국 전통 요리 체험관이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신청한 거였어요. 그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미국, 독일,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었는데 모두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리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첫마디부터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김치 만들기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생강 등 수많은 재료들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야 했어요. 김치는 각 집마다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이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시면서 이 고춧가루는 한국의 햇볕을 받고 자란 거예요. 이 마늘도 우리 땅에서 난 거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요리 재료가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문화가 담긴 소중한 것들로 여기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불고기 만들기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고기를 재우는 양념장을 만드는데 간장, 설탕, 배, 마늘, 참기름 등이 들어갔어요. 불고기의 핵심은 단맛과 짠맛의 조화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랑을 넣어야 해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와 불고기로 점심을 먹는데 그 맛이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정성과 마음이 음식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은 독일 아저씨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말하는데 정말 공감이 갔어요. 오후에는 이태원 근처의 한식 레스토랑들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그런지 전통적인 한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메뉴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정식당이라는 곳이 특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식당의 코스 요리를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통 한식의 맛과 정신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플레이팅이나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는 정말 예술품 같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식도 얼마든지 파인 다이닝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셰프가 직접 나와서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는 한국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식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신들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세계와 나누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강남 지역의 삼겹살집에 가봤습니다. 현지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정말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 혼자 외국인이라 좀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직원이 정말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말 능숙하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상추에 고기 올리고 쌈장 발라서 마늘이랑 김치 올려서 한 입에 드세요. 그렇게 만든 쌈을 입에 넣는 순간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고기의 고소함, 상추의 아삭함, 쌈장의 깊은 맛, 김치의 상큼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직원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맛있으세요? 한국 음식 어때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맛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단순히 장사를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음식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회사 동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으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서로 고기를 구워주고 술을 따라주면서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죠. 야, 이거 정말 맛있다. 오늘 회식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런 대화들을 들으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허물없이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격식을 차린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식사하는 게 전부죠.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행복을 전해주는 문화였기 때문이죠. 특히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특별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그 진심을 느끼고 감동받는 거고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 싱가포르에도 가져가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명동에 있는 이마트24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을 맞게 된 거였어요. 평범한 편의점 방문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편의점 안은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컵라면부터 시작해서 김밥, 삼각김밥, 떡볶이, 심지어 즉석 비빔밥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떡볶이 하나를 사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봤는데 편의점 음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젊은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은 라면을 먹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라면이 매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슬픈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 청년은 깜짝 놀라더니 눈물을 닦으며 죄송해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죠. 혹시 싱가포르에서 온 유학생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말 싱가포르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린젠웨이라고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울고 계셨어요?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젠웨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언어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무엇보다 집이 그리웠어요.
젠웨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는데 한국에 와서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음식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너무 낯설었어요. 매운 것도 못 먹었고 김치 냄새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햄버거나 피자만 먹었어요. 젠웨이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룸메이트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신라면이었는데 처음 먹어본 그 맛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때부터 젠웨이는 조금씩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라면부터 시작해서 김밥, 떡볶이, 그리고 삼겹살까지 하나씩 도전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한국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돌봐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젠웨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이 편의점 음식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밤늦게 공부하다가 배가 고플 때, 친구들과 술 마신 후 해장할 때, 시험 스트레스로 힘들 때, 항상 이런 음식들이 저를 위로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젠웨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정말 많은 한국 음식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었는데 나중에는 사진도 찍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게 됐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그런데 왜 우세요?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젠웨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졸업하면 바로 싱가포르로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만두고 집안 사업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젠웨이의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젠웨이는 컵라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라면 하나도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예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음식이거든요. 이걸 먹으면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라요. 좋은 추억도 힘들었던 추억도요. 저는 젠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타향살이하는 젊은이에게는 더욱 그런 의미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싱가포르에서 외식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니까 젠웨이가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어떤 음식점이세요? 일식당과 양식당을 주로 해요. 그런데 최근에 한식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에 왔어요. 젠웨이는 정말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와, 정말 좋겠어요. 싱가포르에도 한식당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제가 고향에 가서도 이런 음식들을 쉽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젠웨이 같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한식당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손님이 될게요. 젠웨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문화의 힘에 대해서 말이에요. 젠웨이와의 만남은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특히 젠웨이와의 만남은 제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가 추구해온 고급 레스토랑 문화가 정말 옳은 방향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동교자에서 만두를 먹는 모습,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을 굽는 할머니,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이마트24에서 만난 제네이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했거든요. 회의실에는 아버지를 비롯해서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특히 브랜드 개발 본부 이사인 에드윈의 표정이 좀 시큰둥해 보였어요. 아마 제가 한식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나 봅니다. 한국 출장은 어땠나?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외식업계의 현황부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외식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값싼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에드윈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음식을 팔자는 건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길거리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예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정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찍어온 동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김치 만들기 체험에서 외국인들이 감동받는 모습, 그리고 제네이와의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들려줬어요. 이 젊은 친구는 한국 음식을 통해 위로를 받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식의 진정한 힘이에요. 하지만 에드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비즈니스는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고객층을 생각해봐. 고급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들이 떡볶이나 라면을 먹으러 올 것 같나?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에드윈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데이터를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한식당의 매출 증가율이 정말 놀라워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식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해온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어요. 그래,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0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봐야 해. 갑자기 한식을 시작하면 기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감동과 확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럼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존 매장과는 별도로 한식 콘셉트의 캐주얼 다이닝을 하나 열어보는 거예요. 에드윈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우리 브랜드에 누가 될 수 있어? 고객들이 우리 회사가 수준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거야. 그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에드윈 말이 맞아. 너무 성급한 결정일 수 있어. 회의는 결국 보류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자고 하셨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확신과 감동을 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네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형, 싱가포르 잘 도착하셨어요? 한식당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메시지를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서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내 한식당들의 매출 현황, 고객 만족도,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조사했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한식 시장의 잠재력이 정말 크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객 리뷰들이었어요. 한식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가족과 함께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진다 같은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이 결코 개인적인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고급 레스토랑들의 상황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최근 몇 달간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의 방문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반면 한식당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의 화제성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 보고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생각해봐야 해. 에드윈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한식 같은 저급한 음식으로 우리 브랜드를 망치고 싶지 않아. 계속 고급 노선을 유지해야 해.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고 회사에서도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의견은 계속 무시당했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발언권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마저 너는 너무 성급하다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충격적인 뉴스는 바로 스트레이트 타임즈 일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싱가포르 외식시장 대변형 한식 열풍으로 기존 브랜드들 위기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떨렸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승인을 받은 후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한식당 프로젝트에 매달렸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갈 만한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오차드 로드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주변에 대학교도 있고 쇼핑몰도 가까워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기존 고급 레스토랑 지역보다 훨씬 저렴해서 부담이 적었어요. 매장 이름은 마음식탁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어로 마음과 식탁을 합친 말인데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영어로는 하트 테이블로 표기했습니다. 이름을 정하면서도 한국에서 만났던 제뇌의 생각이 났어요. 그가 말했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인테리어는 한국의 포장마차 분위기와 모던한 카페 스타일을 절묘하게 섞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창호지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을 넣었고 테이블은 나무 소재로 해서 따뜻한 느낌을 줬어요. 특히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한국 드라마나 K-팝 뮤직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메뉴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단순히 한국 음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이를 위해 한국에서 요리사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박민수 셰프님이었는데 서울에서 15년간 한식당을 운영하신 베테랑이셨어요. 박 셰프님과 함께 몇 주간 메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김치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먹기 쉽도록 매운맛을 조금 줄이고 대신 단맛을 약간 더했어요. 삼겹살은 기본 한국식으로 제공하되 싱가포르식 칠리 소스와 현지 야채들도 함께 곁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떡볶이도 마찬가지로 매운맛을 조절하면서도 한국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 살렸어요. 특별히 신경 쓴 건 체험형 메뉴였습니다. 단순히 완성된 음식을 내놓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메뉴들을 만든 거죠. 삼겹살은 직원이 구워주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직접 구울 수 있게 했고 비빔밥도 각각의 나물을 따로 내서 손님들이 직접 비벼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직원 교육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함께 전달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요. 손님들이 오시면 밝은 미소와 함께 한국어로 인사하고 메뉴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먹는 건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했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긴장됐던 건 과연 손님들이 올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아무리 시장 조사를 해도 실제로 문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특히 아버지와 에드윈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될지 두고 보자는 시기였어요. 드디어 오픈 당일이 됐습니다. 2월 14일,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매장에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음식 재료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세팅, 음향 시설, 직원들 복장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11시에 문을 열었는데 처음 몇 시간은 정말 한산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손님이 오셨는데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한식당이죠?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성분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직접 나가서 메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가정식을 현지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삼겹살 세트를 추천드려요. 그 커플은 삼겹살 세트와 김치찌개를 주문하셨어요. 음식이 나가고 나서 저는 멀리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점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직접 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재미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재미있네.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어. 남성분이 크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왔다는 분들도 계셨고 친구 추천으로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손님들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친구들끼리 온 그룹, 연인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특히 한 가족은 8살 정도 되는 아이와 함께 오셨는데 그 아이가 김치를 먹고 엄마, 이거 맛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매출을 정산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첫날 치고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만족스러워 하셨고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젠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한식당 열었어. 정말 성공적인 첫날이었어. 내가 말했던 그 따뜻함을 싱가포르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젠웨이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정말 축하해요. 꼭 가볼게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을 싱가포르에서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그렇게 마음식탁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작은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상으로 8장까지의 해외 감동 사연을 완성했습니다. 3막 8시퀀스 구조에 따라 싱가포르 외식업 후계자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각 장마다 요청하신 분량에 맞춰 작성했고 회고체와 구어체를 적절히 섞어 자연스러운 서술이 되도록 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싱가포르 내 한식당 매출이 30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반면 기존 고급 일식당과 양식당들은 평균 30%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어요.
오차드 로드의 유명한 일식 체인점 두 곳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에드윈이 직접 관리하던 사쿠라 프리미엄이었어요. 15년 동안 운영되던 우리 회사의 플래그십 매장 중 하나였는데 결국 폐점하게 된 거였습니다. 기사에는 한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한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문화체험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대화하는 재미가 정말 특별해요. 25살 직장인 메리탄의 말이었습니다. 기존 고급 레스토랑은 너무 격식적이고 부담스러워요. 한식당은 편안하면서도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또 다른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주말마다 한식당에 가요. 아이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특히 치킨이나 떡볶이는 정말 좋아해요. 가족끼리 함께 먹는 재미가 있어서 자주 가게 되네요. 40대 주부리나 림의 말이었습니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서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회사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특히 에드윈은 정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공들여 키운 매장이 문을 닫게 된 거니까요. 아버지가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 다들 봤을 거야. 우리 상황이 심각해졌어.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우리 회사 전체 매출 현황을 공개하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25%나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의 이탈이 심각해. 20대와 30대 고객 비율이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어. 마케팅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뻔해. 모두 한식당으로 갔어. 에드윈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 유행은 언젠가 지나가게 마련이야. 그러자 재무팀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에드윈, 현실을 직시해야 해. 이미 우리 매장 3곳이 적자 상태야.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안에 더 많은 매장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 회의실 분위기가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웨이밍, 내가 한국에서 조사해온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봐. 드디어 제게 기회가 온 거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한식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맛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음식을 통한 소통과 공감이에요. 한식당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젠웨이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감동을 강조했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고 문화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임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를 직접 체감하고 있던 지점장들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사업 계획서를 펼쳤어요. 우선 작은 규모로 시작하되 단순히 한국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기존 고급 레스토랑 콘셉트와는 완전히 다른 캐주얼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한식당을 열되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K-팝 음악도 틀고 한국 드라마도 상영하고 심지어 한국어 간단한 인사말도 가르쳐주는 그런 공간 말이죠. 음식 메뉴도 현지화가 필요해요. 한국 음식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는 거죠. 예를 들어 김치도 덜 매운 버전을 만들고 삼겹살도 싱가포르식 소스를 함께 제공하는 식으로요.
재무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 기존 고급 레스토랑의 10분의 1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심플하게 하고 직원 교육도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마케팅 팀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소셜미디어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음식을 찾거든요. 하지만 에드윈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는 맞지 않아. 50년 동안 쌓아온 고급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임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에드윈, 브랜드 이미지보다 생존이 먼저야. 운영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계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기존 브랜드와는 완전히 분리해서 새로운 브랜드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웨이밍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해.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승인을 받은 후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한식당 프로젝트에 매달렸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갈 만한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오차드 로드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주변에 대학교도 있고 쇼핑몰도 가까워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기존 고급 레스토랑 지역보다 훨씬 저렴해서 부담이 적었어요. 매장 이름은 마음식탁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어로 마음과 식탁을 합친 말인데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영어로는 하트 테이블로 표기했습니다. 이름을 정하면서도 한국에서 만났던 제뇌의 생각이 났어요. 그가 말했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인테리어는 한국의 포장마차 분위기와 모던한 카페 스타일을 절묘하게 섞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창호지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을 넣었고 테이블은 나무 소재로 해서 따뜻한 느낌을 줬어요. 특히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한국 드라마나 K-팝 뮤직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메뉴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단순히 한국 음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이를 위해 한국에서 요리사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박민수 셰프님이었는데 서울에서 15년간 한식당을 운영하신 베테랑이셨어요. 박 셰프님과 함께 몇 주간 메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김치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먹기 쉽도록 매운맛을 조금 줄이고 대신 단맛을 약간 더했어요. 삼겹살은 기본 한국식으로 제공하되 싱가포르식 칠리 소스와 현지 야채들도 함께 곁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떡볶이도 마찬가지로 매운맛을 조절하면서도 한국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 살렸어요. 특별히 신경 쓴 건 체험형 메뉴였습니다. 단순히 완성된 음식을 내놓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메뉴들을 만든 거죠. 삼겹살은 직원이 구워주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직접 구울 수 있게 했고 비빔밥도 각각의 나물을 따로 내서 손님들이 직접 비벼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직원 교육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함께 전달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요. 손님들이 오시면 밝은 미소와 함께 한국어로 인사하고 메뉴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먹는 건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했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긴장됐던 건 과연 손님들이 올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아무리 시장 조사를 해도 실제로 문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특히 아버지와 에드윈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될지 두고 보자는 시기였어요. 드디어 오픈 당일이 됐습니다. 2월 14일,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매장에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음식 재료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세팅, 음향 시설, 직원들 복장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11시에 문을 열었는데 처음 몇 시간은 정말 한산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손님이 오셨는데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한식당이죠?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성분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직접 나가서 메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가정식을 현지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삼겹살 세트를 추천드려요. 그 커플은 삼겹살 세트와 김치찌개를 주문하셨어요. 음식이 나가고 나서 저는 멀리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점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직접 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재미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재미있네.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어. 남성분이 크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왔다는 분들도 계셨고 친구 추천으로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손님들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친구들끼리 온 그룹, 연인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특히 한 가족은 8살 정도 되는 아이와 함께 오셨는데 그 아이가 김치를 먹고 엄마, 이거 맛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매출을 정산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첫날 치고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만족스러워 하셨고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젠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한식당 열었어. 정말 성공적인 첫날이었어. 내가 말했던 그 따뜻함을 싱가포르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젠웨이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정말 축하해요. 꼭 가볼게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을 싱가포르에서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그렇게 마음 식탁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작은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했습니다.